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작년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선언을 하면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그 정의를 안 내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마치 사람들이 정의가 있는 것처럼 많이 찾아 헤매는데 실제로는 정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뒷얘기지만 이너서클에 들어가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야, 올해는 세계 경제 포럼 어떤 주제로 해서 사람을 끌어모을까 하고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여섯 명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제 4차 산업혁명 어떠세요? 아, 그거 괜찮은데?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아, 확실합니다. 제가 독일 사람을 통해서 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작년에 그 책이 나와서 그 책을 제가 2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가장 가까운 걸 보니까 서문에 써 있어요. 서문에. 그리고 1장에 들어가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큰일 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얘기를 하고, 2장은 제4차 산업혁명의 방법론 해갖고 기술 설명이에요. 근데 서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 같은 사람을 지칭을 하면서 시작을 돼요. 소수의 전문가나 학자들이 이르기를 지금은 정보화 혁명의 제2기 두 번째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거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왜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기술 발전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술 융합의 폭과 깊이가 너무나 넓고 깊고, 세 번째, 사회적인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히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만 하다. 끝! 이게 정의예요. 그게 다예요, 다. 그 다음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작년 1년 동안. 근데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요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소프트 파워 코리아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사장님들은 기업을 혁신시키고 구조조정하고 싶은데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대면을 하기 쉽고, 이제 지나갔으니까 대통령 후보들도 다 자기가 제4차 산업혁명의 최적임자라고 또 나서서 손짓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늑대가 나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거를 핑계 삼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속화하거나 전환하거나 아니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암암리에 서로 암묵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제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뜨거웠던 겁니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평범한 단어로서 보편적인 단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2부가 제4차 산업혁명의 방법론 27개 했는데, 27개 중에 제가 세어보니까 7번째 저는 요약이고 26개 방법론인데 그중에 17개가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또 이 4차 산업혁명이 저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쪽 슈밥 회장이 얘기했듯이 이 사회적인 이쪽 분야에 영향이 너무 크다. 거기서 단어는 이렇게 썼어요.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라고 하지 않고 변화라고 하지 않고 그분이 썼던 원래 단어는 시스템 임팩트라고 하더라고요. 시스템 임팩트라는 단어를 써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혁신의 주체는 기업일 것 같고요. 그 기업에서 개인이 역량을 강화해서 그 기업에서 참여를 하고 정부는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구성원을 보니까 기업, 가게를 포함해서 개인 그리고 정부가 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실제로 사회에서는. 그게 뭐냐면 그 시민단체입니다. 그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의 역할이 점점 사회에서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는데, 저희가 이 기획을 하면서 그 사회단체까지 집어넣어서 이 계획을 하기에는 조금 역량이 모자르고 잡히지가 않아서 일단은 그 대상을 개인과 그 다음에 공공, 꼭 정부만이 아니라 공공, 지방자치단체나 국회까지 포함해서 공공 서비스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봤습니다.
정부는 과거의 산업혁신이나 법제도뿐만이 아니라 저쪽 위에 나타나 있는 사회혁신 이쪽에 중점을 두고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업은 뭐 디지털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도 창의적이고 컴퓨터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파워 코리아 2025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소프트 역량 강화가 목적인데 바로 열고 닫고 속내는 일자리 창출 정책까지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할까 목표를 삼다가 아까 우리 생산 인구인가요? 생산 인구가 한 3,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의 한 1% 정도를 이 소프트웨어를 통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잡아서 한 35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게 목표였고 그 방법론은 저희 연구소가 한 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명이 할 수는 없고 저희 연구소가 플랫폼이 돼서 각계의 전문가 지금 현재는 120명이 넘었습니다. 그분들이 모셔갖고 저희 플랫폼 위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방법을 썼고 이 원칙은 뭐냐면은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보편적인 정책과제 후보를 발굴하는 겁니다. 실현 가능한. 처음에는 60개를 목표로 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프트파워 코리아 2025는 대한민국이라면 개인, 기업, 공공 서비스입니다. 정부입니다.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하는 종합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2월 18일 날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플랫폼과 전문가가 모여서 100명이 모여서 시작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워킹그룹을 9개를 구성을 했어요. 우선 소프트웨어 산업, 근데 소프트웨어 산업 중에서도 광의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각 워킹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IT 서비스나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워킹그룹 1으로 하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포털이나 전자상거래나 그런 쪽을 워킹그룹 2로 하고 또 우리 게임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쪽에서 워킹그룹 3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산업, 농수산, 임업에 해당되는 데에 소프트웨어 융합을 위한 1차 산업이 워킹그룹 4가 되겠고 전통적인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융합을 위해서 워킹그룹 5, 그 다음에 서비스업, 그래서 워킹그룹 6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업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희가 3개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허약한 부분입니다. 그게 금융 서비스입니다. 작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대한민국이 제4차 산업혁명의 준비 단계가 전 139개 가운데 26위, 25위 그 정도 됐는데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제일 점수를 하락시킨 것이 87위에 해당되는 게 금융 서비스의 수준이었었어요. 그게 87이고요. 그 다음에 82위 정도 되는 게 고용시장의 경직성. 그리고 60배 되는 것이 규제. 정부의 규제. 이 세 가지 항목이 12개 중에 우리나라의 순위를 25위로, 26위로 떨어뜨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서비스가 혁신이 되지만 안 되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에 되는 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하고 융합이 안 되는 분야가 의료 서비스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쪽의 그 보수성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개인 정보가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 의료 정보가 유통이 안 돼서 그거를 소프트웨어 융합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 측면에서 혁신을 할 수 있는 후보로 봤고 마지막에 창업입니다. 세 번째 창업은 스타트업 기술지향적인 게 아니라 은퇴자들이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작은 창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서비스업에서 다루고 있고 정부나 공공 서비스의 혁신, 워킹그룹 7, 그 다음에 개인과 인재 양성, 특히 여기서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그 경력 전환자, 뭔지 아시겠어요? 경력 전환자?
보통 다른 데서는 경력 단절자라고 쓰는데 그게 어감이 안 좋다고 저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경력 전환자. 그러니까 직업인으로 있다가 주부로 전환을 하신 분. 그리고 다시 또 전문 경력을 전환할 분. 그래서 경력 전환자. 또 저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에 있는 제2창업을 해야 되고 제2인생을 살아야 되는 은퇴자들. 힘있고 돈 있고 시간 있는 은퇴자들을 위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인 인재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워킹그룹 9번이 연구개발입니다. 의장은 외부 사람들이 오시고 우리 연구원들이 전부 PM이 되고 또 연구원이 돼서 플랫폼이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각 워킹그룹별로 먼저 비전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IT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솔루션에서는 세계적인 메이저 리그에 진출해갖고 이제 세계적인 경기자가 되자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고, 뭐 R&D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제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연구개발 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과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5개 과제가 도출이 됐고, 이거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2번의 워크숍과 뭐 수십 번의 워킹그룹 회의, 또 내부 토론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일자리로 보니까 아까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죠, 김영기 교수님. 저는 저 왼쪽 위에 보세요. 보편적인 일자리로 바꿨습니다. 이 보편적인 일자리가 저희가 정의할 때는 뭐였냐면은 연말 정산해갖고 그 신고하는 사람들의 1,700만 명인가요? 그분들의 그 수입을 2015년도에 나눴더니 3,250만 원이에요. 1년 수입이. 그래서 한 3,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갖는 일자리. 저는 그거를 보편적인 일자리라고 했는데 오늘 정의해 보면 아주 좋은 일자리였대요, 그게. 근데 왜냐하면 이게 양질의 일자리 하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하면서 사람들이 1억 원짜리 아니면 구글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꿈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목표하는 거는 3,500만 원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은 젊은 친구들이 부부가 일을 하니까 둘이서 일을 하면 연봉 7, 8천만 원짜리 중산층이 부흥이 되는 그런 일자리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열거를 했습니다만은 각 워킹그룹별로 지금 제시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후보들입니다. 한두 개만 말씀드리죠. 예를 들면은 IT 서비스 솔루션은 2016년도에 수출이 64억 불이었는데 2025년 되면 125억 불이 돼서 이거를 위한 각종 그 제도를 만들어내면, 정책을 만들어내면은 취업 유발 효과가 한 8만 5천 명이 된다. 1억 원에 1.4명, 10억에 14명, 13점 몇 명 정도가 창출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다른 뜻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월급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우리 산업 정책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월급이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0억에 한 6, 7명 정도의 그 취업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8만 5천 명이 아니라 한 4만 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후보로서 이름 과제가 됩니다. 쭉 보시면은 각각의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초중학교에 한 8천 개가 되는데 거기에 새로운 교재, VR 교재나 이런 걸 만들어서 교육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가면은 8천 명이고요. 2명씩 많이 들어가면은 2만 명 가까이 되는 거죠. 뭐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에서. 그 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 우리나라 치매 돌보미, 이런 것들은 돌보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관측하면서 하는 건데, 한 사람이 50명의 돌볼 대상을 한다 그러면은 한 3만 명 정도가 창출이 됩니다. 또 공공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 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공에서 발주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정보 시스템 발주하는데 전문가가 없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의 공무원 숫자의 한 4% 정도가 전산 전공이에요. 소프트웨어 전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1.9% 정도 되는데
만일 미국 수준으로 각 공공 서비스의 공무원들이 4%까지만 전산 인력이 확충이 된다 그러면 그 숫자만 해도 한 2만 명 정도. 소방수나 경찰관도 증가가 돼야 되지만은 이런 전문 직종의 공무원들도 추가가 돼야 한다는 걸 여기서 지금 찾아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면은 35만 개 정도, 1% 정도의 고용률이 올라가는 그런 거고, 이거를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또 고급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또 새로운 서비스 시장 탈출 프로그램으로 재해석해 본 것이 이런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 활성화도 있고요. 시작은 아까 속내가 일자리 창출로 목표를 삼아서 시작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이제 자료가 준비가 됐고 이제부터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닦고 썰고 씻어서 볶고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일부는 구체화돼 있고요, 일부는 구체화 안 돼 있는 걸 좀 더 상세 계획을 만들어야 될 거고 또 이 후보 중에 저희가 이것을 공개 소프트웨어처럼 중간중간에 결과물들을 공개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는 이미 현 정부에서 후보들이 지금 채택이 돼서 구체적인 제도화하는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나머지들도 제도화 후보로 전환을 시키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희 연구소에 올해 내년도에 연구 과제로 계속 후보로서도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20명 외부 전문가와 저희 연구원 30명, 150명이 넉 달 동안 작업한 이것은 내년에도 또 계속 개선을 해서 소프트웨어 파워 2020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해서 롤링 프로그램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